우리나라 문화계를 옥죄해왔던 중국의 소위 한하늘령이라는 게 있죠. 한국을 제한하는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8년 만에 해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던 우리 K 콘텐츠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 8년 만에 한한령을 풀 것 같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국만 좋으라고 하는 조치가 아니죠? 예, 이제 그 중국 국무원 판공청에서 최근에 외국계 기업의 또 민영 기업의 규제를 대폭 푸는 이러한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한류에 대해서 그동안 통제를 해왔던 한한령도 8년 만에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을 바로 말씀드렸듯이 뭐 꼭 한국이 예뻐서가 아니라 지금 중국의 경제입니다. 경제가 지금 외국인 투자의 급감 그리고 내수의 부진 이것으로 중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바로 그 외자를 많이 유치해서 문호를 열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 이러한 것이 이제 중국의 현재 판단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올 가을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10월이죠? 예, 10월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 전초 선발 부대 격으로 지금 3월에 한국의 중국 문화 사절단이 옵니다. 네. 예, 문화사절단이 와서 바로 이와 같은 한한령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이러한 어떤 사전 조치들을 아마 좀 협의하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그 중국을 방문했는데 갔죠. 예, 갔다가 여기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때 시 주석이 한중의 관계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바로 이런 분위기를 시사했습니다. 네. 자, 중국만 좋으라고 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대 내수 시장을 가진 중국이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풀게 되면 우리로서도 당연히 이익되는 분야가 있죠. 이익되는 분야가 있고 지금 K 컨텐츠 또 이제 우리 가수들 배우들이 너무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K 뷰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 수혜주는 화장품 업계가 아니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 한한령 전에 국내에 뭐 굴지의 브랜드도 같지만 중소기업 왜 이제 길거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로드샵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중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 한한령도 있고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하면서 실제로 매장들을 많이 철수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국내에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의 아티스트가 거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OEM을 주면 좋았는데 이거 계속될 인기라고 생각하고 공장도 짓고 직원도 다 뽑았는데 철수해야 됐을 때 네. 굉장히 이제 손해가 커서 지금 한한령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망은 하면서 당장 뛰어가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LG 이제 화학 여기서도 이제 LG 생활건강에서도 화장품이 나오잖아요. 이제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풀려봐야 알겠지만 정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K-팝이라든가 K-무비 드라마의 영향에서 분명히 매출은 신장될 거다. 하지만 이전에 굉장히 손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뭐 아니라고 해도 일단 조짐이 있습니다. 벌써요. 중소기업 제품 중에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어서게 중국에 60억 달러 넘어서게 이 10조 원 되는 돈이에요. 판매가 지난해 됐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막 98조라고 하니까 더욱더 좀 약진해볼 그런 저는 좋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뜻 뛰어가지를 않고 좀 봐야 됩니다. 중국인들 비하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속이 참 깊잖아요. 잘 봐야 됩니다. 자, 한한령에 묶여있던 지난 8년 동안에도 이 중국의 한류 인기 결코 식지 않았었죠? 쉽지 않았죠. 일단 한한령 되면서
당장 가수들 공연 다 뭐 아니면 배우들의 팬사인회 다 없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제작됐던 콘텐츠가 나가더라도 다 우리 한국 배우나 가수나 연예인들의 얼굴을 동그랗게나 스마일 표시로 모자이크 처리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간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한령이 뭐 해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벌써 다음 달부터 중국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리는데 네. 우리 가수가 가는 건 아니고요. 한국 가수가 없어요? 네, 한국 가수 없는 K-팝 콘서트입니다. 뭐냐면 중국 가수들이 모창을 하는 거예요. 아, 립싱만 한다? 그런데도 뭐 티켓이 이미 동이 나고 네. 근데 굿즈는 또 제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가는 건 아니니까 굿즈 같은 것도 벌써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말하자면은 이걸 시동으로 해서 저는 점차적으로 우리 배우가 우리 가수가 직접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내에서 사실은 막아도 불법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다 한류 콘텐츠가 유통이 됐었거든요. 이제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보겠다. 지금 중국인들도 젊은 분들 위주로 많이 반기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쓰는 그 신조어가 있죠. 뭐가 일도 없다. 이 말 누가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캐나다 중국계인 바로 중국인 아버지 어머니를 둔 헨리라는 그 가수가 만든 거예요. 그 헨리 우리나라에서 엄청 인기를 끌었다가 중국 가서 영화 출연하고 드라마 출연하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자, 문체부가 전 세계의 한류 빅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중국에서 눈을 돌린 아시아가 우리 한류의 새로운 중심지가 됐다고요. 맞습니다. 문체부가 한국문화정보원하고 함께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딱 1년치 세계의 어떤 보도들 68만 건을 분석을 했어요. 68만 건이니까 상당히 유효한 의미가 있는 수치인데 누가 한류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했나 봤더니 순서가 아시아, 유럽, 북미 순이었고 그중에서 아시아가 이제 절반 이상인데 네.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좀 대륙별로도 좀 갈려요. 취향이? 네, 취향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라든가 유럽, 북미 여기 이제 이거 중에서도 아시아, 유럽, 중남미는 K-팝에 대한 보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는 K-푸드, 음식에 관한 보도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는 특히나 한국 드라마, K-드라마를 사랑하고 중국은 K-무비, 한국 영화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았는데요. 국가별로 다 다르네요. 네, 조금씩 이제 취향이 다르고 또 이제 시기적으로는 오징어 게임이 만약에 시즌2가 나왔다 그럼 드라마가 좀 올랐다가 뭐 이렇게 좀 시기별 영향도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한국의 팝이든 음식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많이 언급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낚싯대를 여러 개 들이고 그중에 어디서든지 나오면 됩니다. 광물이라는 게 제가 옛날에 취재를 호주로 갔었는데 시추공을 100개 뚫어서 오팔이 1개 아니면 2개 나온답니다. 근데 그 1개 아니면 2개 나오는 데서 모든 투자비의 10배 이상을 거둬들이는 게 그런 사업이라고 하네요. 북아메리카인들의 주관심사는 한국 음식이란 점, 방금 홍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입증하는 동영상이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시죠. I've just purchased a vat of real Korean kimchi from a Korean bakery that speaks no English. One of my friends at work, whose wife is Korean, told me to go here and bring cash and just say I want kimchi. And so I showed her a translator on my phone, which said, my friend from Korea told me to come here. And she laughed and smiled. By that point, a guy had walked in. He said, good for your health. $13 for authentic Korean kimchi from a grandmotherly figure from Korea who speaks no English. God, I love this. 들으신 대로 우리말을 거의 못하는 순 미국인이에요. 순 한국인인 제 가족 중에도 김치를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 미국인이 자 이런다는 거 저로서는 참 아주 독특하네요. 예, 지금 플로리다에 사는 그 순미국인 허치슨이라는 남성인데요. 이 남성이 지금 SNS에 올린 영상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짜 한국 김치, 그러니까 한국인의 손맛으로 제대로 한국식으로 만든 김치 좀 없을까라고 찾아 나섭니다. 네. 나서서 이걸 찾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마트나 이런 데가 아니고 제과점.
베이커리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제과점이 뭐냐면 바로 그 자신의 직장인 동료가 귀뜸을 해줘서 간 곳인데 한국인 여성 4사람이 운영하는 제과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서 이제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13달러에 그야말로 한국식으로 좀 물론 순하게 만들었습니다만 한국식으로 만든 김치를 판매한다. 한 2만 원 되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는 김치를 사들고 좋아라고 집에 가고 실제로 자신의 직장에까지 이 김치를 싸들고 가서 직장인 동료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정말 김치를 사랑한다라는 그 영상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 워낙에 정말 한국의 그 할머니 손맛이든 이 김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티셔츠에 김치가 모양이 새겨진 티셔츠도 입는 이러한 정말 애 김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렇게 그 오리지널 저게 김치 사서 파는 그 유리병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키워드, 이 핵심 단어들을 분석해봤더니 김치와 관련된 게 가장 많았다고요? 네, 김치가 15%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소주라든가 뭐 치킨, 비빔밥, 불닭볶음면, 뭐 먹방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김치가 가장 많은 이유는 방금 보셨죠? 사실은 건강에 그렇게 정크푸드가 아니다. 네. 굉장히 발효식품이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외국인들이요. 한국인들 혹은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라든가 이제 한국 분들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왜 이렇게 노화가 안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K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중에서요. 다른 뭐 김치도 물론 우리가 김치 그대로 하지만 우리 한국 K푸드가 아니라 다른 음식을 언급할 때도 쓰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먹방. 말하자면 나 그냥 어떤 거 먹방 봤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렇게 한대요? 네네 내가 그 뭐 방송을 안 하더라도 나 어저께 뭐 김치 먹방 했잖아. 치킨 먹방 했잖아. 이렇게 먹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K드라마와 영화 쪽을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오징어 게임 이제 시즌 2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시기여서 영향도 있을 텐데 오징어 게임, 뭐 이정재 그리고 눈물의 여왕 김주현 주연의 눈물의 여왕 대박 드라마. 네, 또 많이 상위에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선지엽 거티어, 변우석 이런 이제 주로 드라마 인기 드라마나 그 주연 배우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는 아무래도 칸에서 황금 종려상도 받고 아카데미에서 무려 4개 트로피를 거머쥔 기생충, 그의 감독 봉준호 이제 이런 것들도 자주 언급이 됐고 봉준호 감독의 어떤 과거 살인의 추억이라든가 뭐 마더, 설국열차 이런 거 거기다가 또 기생충에 나왔던 배우 이성균 씨가 아무래도 사망해서 같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송강호, 최우식의 과거 작품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